안녕하세요. 1편에서는 컨캣을 사용해서 요일 칼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을 통해 요일 칼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줄의 코드로 끝나버렸죠. 위 칼럼을 보면 0, 1, 2, 3, 4 숫자가 있습니다. 각 요일별로 대응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느 숫자가 어느 요일을 가리키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색하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여기 보이는 데이터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순서대로 28, 29, 30일로 순차적으로 날짜가 넘어가면서 요일도 0,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가격이 찍히는 요일은 총 몇 개일까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7개?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절대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개입니다. 월화수목금 5개죠. 그에 해당하는 숫자도 0, 1, 2, 3, 4로 5개입니다. 숫자 5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과 0, 1, 2, 3, 4가 대응됩니다. 그러면 0은 월요일일까, 화요일일까, 수요일일까? 첫 시작 요일과 숫자를 맞춰보면 됩니다. 날짜를 보면 27일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죠. 주말이 안 끼어 있습니다. 만약 주말이 끼어 있었다면 날짜가 비었을 겁니다. 가격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중간에 빠진 날짜가 없다는 것은 연속된 거래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최대 연속된 거래일은 아까 살펴봤듯이 5개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빠지니까 월화수목금 5개죠. 6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속된 날짜가 5개라면 최대 맥스 거래일을 다 채워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9월 27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숫자 0도 월요일을 나타낸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최대 연속된 거래일은 주말을 제외한 5개라는 걸 알았습니다. 월화수목금이죠. 그런데 보여진 데이터는 5개의 연속된 거래일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월화수목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첫 날짜 9월 27일에 대응되는 숫자 0은 월요일을 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숫자 0은 먼데이, 월요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은 썬데이, 일요일입니다. 숫자 5, 토요일과 6, 일요일은 주가 데이터에서는 만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고 당연히 가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데이터에는 0, 1, 2, 3, 4만 존재합니다. 이제 숫자 요일을 문자 요일로 바꿔주겠습니다. 월화수목금으로 말이죠. 숫자 요일을 이렇게 보기 좋게 문자 요일로 바꿔주었습니다. 요일별 등락률 체인지를 보겠습니다. 평균 민값을 볼게요. 궁금하죠? 과연 HLB는 어느 요일에 올랐고 어느 요일에 내렸을까요? 먼저 마이너스는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마이너스 0.22%, 수요일 마이너스 0.07%입니다. 보합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플러스입니다. 전부 평균이다 보니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값입니다. 왜냐하면 HLB는 보합일 때가 많거든요. 보합일 때가 6번 중 1번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통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서 움직이는 게 4번 중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 수준에서 가격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일별로 평균을 내도 대부분 보합 수준에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어제와 오늘 크게 급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조금씩 변동해 나가면서 전체 추세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균 민값을 계산한 데이터는 종가 클로스입니다.
오늘 가격과 내일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를 가장 잘 맞추는 정답은 오늘의 주가라고 봐도 됩니다. 내일 주가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오늘 종가를 답해 줄 겁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맞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일별로 평균값을 구해보는 건 재미있습니다. 화수 마이너스, 목금월은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 매수해서 월요일에 매도하면 어떨까요? 스윙으로 말이죠. 평균값만 놓고 본다면 HLB는 화요일에 소폭 떨어지고 수요일에 소폭 떨어집니다. 이날 매수하고요. 목요일 소폭 오르고 금요일도 소폭 오르고 월요일도 소폭 오릅니다. 이날 매도하고요. 물론 너무 러프한 분석이라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해보고 왜 안 될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수는 마이너스, 목금월은 플러스가 된 건 순전히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미디언 값을 구해볼까요? 몇이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전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보합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중간의 값을 선택하면 거의 반드시 0%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민값은 상한가 30%, 하한가 마이너스 30%도 섞여 있기 때문에 0%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조금 치우침이 있습니다. 이제 사용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이전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df 위기 안에 내용물을 for loop을 돌리는 것이죠. 어떤 내용물이냐? 0, 1, 2, 3, 4 숫자 요일 데이터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코드를 돌린 뒤라 문자 요일이 나오네요. 처음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가 나옵니다.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이죠. 이렇게 for loop을 돌린 게 리스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딕셔너리 키로 할당해 준 게 아래 우리가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배워두면 이렇게 쓸모가 많습니다. 한 줄로 깔끔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관리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시퀀스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시퀀스는 데이터에 순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그려봤던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월화수목금입니다. 화수의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갔다가 목금월은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HLB의 요일별 등락률의 평균값은 이런 V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다가올수록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주말이 끝나갈수록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기대하기 힘들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